예,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사 불허로 무산되는 등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표시가 노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내일이 9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북 관계에도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여름을 마치는 상황에서 별로 좀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무산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 때문이다. 이게 이제 좀 전문가들 사이에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편지 내용이 뭘까? 적대적이며 선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했는데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둘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뭔가를 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정말 전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편지 실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도 그 편지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크게 보면 북한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행동이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부터 해서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부분 폐쇄까지 한 서너 개의 조치가 있었는데 북한이 봤을 때 미국은 그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 조치 말고는 없다. 종전선언을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전혀 없다.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더 받아들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불만들을 아마 서신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서신을 형식을 통한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 북한의 불만을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선물을 줄 게 없으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불만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 불만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일부의 한 이 미국 인터넷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난 북미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비핵화에 앞서서 종전선언 약속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뭐 핵탄두를 내놓기 전에 이제 종전선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폼페이오 장관이 핵탄두 70%를 요구를 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온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미 간의 그 해석의 차이들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2 그때 북미 공동선언과 또 당시의 대화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해준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법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까지 주는 데 있어서 결국 북한의 행동 이것을 더 무게감 있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그 두 지도자 간의 대화 또는 당시의 실무 차원의 대화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결국에 크게 보면 북미가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에 첫 출발하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도 역시 트럼프 정부가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 잘못 그 발을 딛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간다, 계속 밀린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북미 간의 삿바 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계약 외에 다른 합의문도 좀 당겼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혼선이나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아쉽다는 대목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면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6.12 때 6월 10일 날 종전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그 종전선언의 내용을
내용에 담고 나중에 하는 이것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방문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공동 성명에 좀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좀 더 북미 간에 매끄럽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정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정전선언안을 미국에 제안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전선언이라는 문제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재인 특보가 이야기했던 이 정전선언의 어떤 그 요소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면 미국과 한국, 북한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어떤 안들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미국이 제안했는데 지금 그 뒤로 이게 좀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과연 문재인 특보가 말하는 이 안들은 어떤 게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정인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것이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철수랄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범위 자체가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입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전선언.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그것의 참여 범위 자체가 중국을 빼고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미중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의 유지 같은 경우도 우선은 그 유지를 시키면서 종전선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종전선언은 앞으로의 그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이고 정전협정 체제, 정전 체제, 휴전 체제를 바꾸는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종전선언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차원에서의 종전선언의 의미,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더 좁혀서 보는 그런 정도가 현재 어떤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의미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정 부분에 효과적인 진전이 없으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가장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9월에 참석할 가능성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가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좀 앞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는 것이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북미 간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금 무산되면서 아마 연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9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일련의 흐름은 아직은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 방문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와서 시진핑,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네 지도자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 흐름이 이제 가장 좋다고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것이 가시권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그런 중개 또는 촉진자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왔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상호 간에 지금 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서서 두 지도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시키고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또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9월 일정을 보면은 아마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그런 남북 미중 간의 종전선언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여러 경로들을 채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뉴욕 방문을 실현시키는 또 그 과정에서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가는 그런 흐름에 대한 역할 이것은 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여기에 영향을 집중시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이제 9월이면 그 북한의 정권 수립일 구구절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9월 중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유엔 총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교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는데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따라서 한반도 정세도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단순 선언이라면 이게 그 종전선언 왜 못하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핵신고 리스트 좀 달라. 이건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 대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빅 이벤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최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북미 간의 거중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호 간에 그 감정적으로 약간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미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저는 미국과 북한이 지금 당장 그 종전선언과 그 이후의 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또는 미국이 자신들이 판을 다 끌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실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9월 달에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간의 비핵화 그 성과들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바심을 낼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그 비건인가요? 대북 정책 대표를 좀 보내거나 어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를 이걸 이용하고 싶다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아마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북한 쪽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미국 쪽의 그 실무 책임자급들과 저는 많은 부분 대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욕 채널도 살아있고 또 각계의 그 경로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있을 것 같고 남북 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한미 간에도 분명히 많은 부분 지금 알려지지 않은 많은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접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출발을 해놓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역전된다는 것은 굉장한 또 그 상호 간에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손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되돌린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그런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좀 판단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접점을 못 찾으면 상당 부분 또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그 오랫동안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좀 계속 좀 진행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철도 사업도 이제 공동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엔사 제재로 일단은 불허가 됐습니다. 이게 서류 미비라는 이유이긴 했는데 정말 서류 미비일까라는 의문은 남거든요. 원래 이제 군사 분계선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미리 그것을 신청 또는 통보, 신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이제 게 이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뭐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불허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그 경의선 그 시험 운행은 우리 쪽 구간은 우리 철도가 시험 운행하고 그다음에 북측 구간은 북측 철도 그러니까 북측의 그
기관차가 이제 시험을 운행을 하는 뭐 이런 걸로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포함해서 지금 북미 간에 굉장한 삿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북 간의 그런 철도 시험 운행이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이제 미국 쪽에서 위원사가 불허했으니까 뭐 미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상 사실은 이제 뭐 그 한미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을 이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지금 유엔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수준 내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북미 관계는 한번 문제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남북 관계는 또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성격상 특성을 갖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 쪽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 좀 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동조사에 동원되는 그 장비와 그 수송 차량에 이제 무슨 그 기름이 제재 품목에 포함이 됐다 뭐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인 거 보니까 이거 부분도 이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사실 8월 안에 이거 좀 개소식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는데 통일부는 계속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미국 측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저희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 정말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미국 쪽도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삿바싸움이 지금 아주 거기에 북한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락사무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만 북한도 지금 그쪽의 모든 부분을 북미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는 뭐 준비는 뭐 저는 착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9월 달에 지금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 3차 정상회담은 우선 확정을 시켜놨으니까 그 전에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돼야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습니다. 예, 방북 전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9월 초에 뭐 최소한 북한의 구구절 전 또는 추석 전에는 이런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익인 북한 여행 금지를 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이걸 1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좀 경색된 국면의 연장선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시금석 중에 하나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이걸 1년을 연장한 것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압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제 압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대화의 끈을 유지시켜 나간다. 그러면서 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면서 제재의 상황은 또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미국은 약간 길게 보는 것 같고요. 북한도 역시 지금 그 상황에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박관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또 북한도 또 길게 보면서 또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접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지금 상황은 서로가 뭔가를 추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 여행 금지 연장이 그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뭐 구구절 맞아가지고 뭐 여행 잠시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한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뭐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의 여행 금지는 결국 다른 그 중국이나 러시아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그 국민들의 여행이 거의 그 중지 당하는 뭐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규모 매스 게임도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것을 뭐 몇백 달러에 파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관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